우리가 끌어당김이나 잠재의식 그리고 명상을 할 때 결국에 그 종착점은 바로 알아차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원하는 꿈이 알아서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뭔가 깨달음의 영역이고 굉장히 오랜 수련 끝에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10년 넘게 제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그럴 만한 깜냥이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일종의 나만의 신호체계를 갖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신호체계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우리가 예시로 살펴보면 이렇게 신호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건너기 위한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딴 데다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이 신호가 바뀌면 우리도 신호가 바뀌었네 하면서 건너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신호체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알아차린다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초록불이 딱 바뀔 때 인식이 되는 것처럼 그 과정과 동일하다는 거죠. 뭐든지 그게 뭐 깨달음의 영역이든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에 다다르는 과정이든 공식은 심플하다는 거죠. 하냐 안 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NLP 기법 중에서 나만의 영화관을 상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NLP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위시라는 기법이에요. 자, 스위시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방법적인 면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웹툰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였나?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거기서 굉장히 모범생이 이 주인공이죠. 일진을 상대로 겁을 주는데 처음에 이 볼펜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당했던 일진이 이제 더 이상 이 볼펜이 그냥 볼펜이 아닌 거예요.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일종의 신호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범생이 이제 화장실에서 다시 그 일진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일진이 다시 덤비려고 하니까 이 모범생이 볼펜을 딸깍합니다. 자, 이 볼펜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딸깍이에요. 누가 딸깍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겠어요. 하지만 그 일진한테는 이전에 이걸로 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신호가 된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요 스위시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볼펜 딸깍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파블로프의 개라는 이론이 있죠. 이 강아지한테 밥을 줄 때마다 이렇게 종을 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는 이게 밥을 먹는 시간에 종이 울리는 거구나. 이게 학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밥을 주지 않아도 그냥 종소리만 딱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 이론, 그게 바로 뭐다? 이 스위시 기법이라는 겁니다. 쉿. 자,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신호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책을 하거나 원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내 인생에 하등 쓸모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볼펜 딸깍거리듯이 스위시는 뭐라고 그랬죠? 슉. 이거를 입으로 소리 내도 되는데 뭐 밖에 사람들이 많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속으로 나만의 스위시를 기억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뭐 휙 아니면 터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농구할 때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으면 공이 골대에 들어갈 때 이 소리가 나면서 이 소리가 슉 나거든요. 농구를 보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도록 나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는 집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뭐 잠재의식 쪽의 끌어당김류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적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순수하게 노력을 하는 행위라든지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끌어당김은 내가 상상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자기 개발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하는 거야 라고만 멋대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상상을 하든 몸을 움직이든 뭐 그 외에 나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몰입이요.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어떤 특정한 커리어를 갖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가족을 갖는 것이든 어쨌든 내가 그 생각 하나에 몰두해 있을 때만이 우리 뇌가 뭐 잠재의식적으로는 우주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마법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분명 해봤을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에서 어떤 한 장면에 온전한 몰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영화관 기법 여러분 좋아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평상시에 여기에 온전한 몰입을 한다기보다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스크린들의 내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버립니다. 아, 배고픈데 지금 몇 시지? 잠깐만, 아까 메일 온 거 확인해야 되지 않나? 아, 아까 내가 노트에 적어놓은 정말 중요하게 할 일이 있었는데 노트북으로 작업할 거 있는데 언제 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온전한 집중, 몰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거,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뇌는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무려 1,100만 개의 정보를 정확하게는 비트 입력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00만 개 중에서 딱 40비트만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있는데 뇌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RAS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 생존에 중요한 거,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40개만 일종의 필터링을 시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이 40개 중에서 대부분은 고민, 걱정, 불안, 불만 이런 주로 부정적인 것들, 그런 감정에 온전한 몰입을 준다는 겁니다. 이 뇌한테 이거 중요해,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삶이 거기에 맞게만 펼쳐지는 거예요. 왜? 뇌는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를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갖게끔,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더 많이 불안해하게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한 몰입. 어디에? 내가 원하는 거세요. 그리고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술이 뭐다? 바로 슉 하는 바로 이 스위시 기법이라는 거죠. 앞서 40가지의 필터링 된 것 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으면 갑자기 초록불이 딱 켜진 것처럼, 볼펜이 딸깍 거리는 것처럼 스위시 하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생각에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갖고 싶은 어떤 꿈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정말 단순해져요. 그리고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나 일조차도 거기에는 뭔가 긍정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감 수업에서 실습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스위시 하면서 불편한 생각을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재밌게도요, 내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약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의 정말 좋은 특성이 뭐냐면 내가 결국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건 그만큼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안 될 생각을 위주로 하고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고 불평불만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구나. 내 뇌한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40개만 추리라고, 그거는 불만이야. 이걸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소름 돋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개념을 정말 열심히 일상에서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그동안 제가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고 자기 발전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위시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상황과 그 감정에 엄청 몰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걸 계속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몇천 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건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알아차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생각, 기분 좋은 바이브에 집중을 해야겠다 하니까 스위시를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늘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단지 우리는 생각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돼요. 이토록 쉬운 일입니다.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분명 내 생각이고 나의 뇌인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인데, 뜯어보면 이 스위시 기법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가 이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휙, 휙, 쑥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뭐 끌어당김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제 댓글에도 가끔씩 달리지만 이게 뭔가 되게 신비하고 그냥 망상이고 이렇게만 접근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워낙 이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하시지 않지만, 근데 사실 이 끌어당김은 그냥 일종의 중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법칙입니다. 그냥 세상이 움직이는 하나의 알고리즘 방식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음모다, 허상이다 이렇게 따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단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상상하면 이러죠, 지니한테 빌면 다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이런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의 특성상 결국에 우리 뇌는 내가 이 생각을 가만 냅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마치 바퀴가 달린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행동이 결국에 어떤 걸 창조해내죠? 그게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그거랑 별개로 그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창출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마치 중력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원하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거에 맞는 결론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 스위시라는 걸 하는 겁니다. 슉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재배열시키게끔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뭐 마법 같나요? 이게 망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노력을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발표 불안을 겪고 있는 이 수강생분의 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아, 결국 끌어당김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 끌어당김은요, 노력도 끌어당기던데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게 엄청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주문했던 건 되게 단순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시고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 긴장되는 감정도 충분히 허용을 해주세요. 단 중요한 건 엄청나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세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하고 싶으니까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발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실전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맺음 된 거죠. 자, 이 사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노력을 만들어 주니 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스위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항상 이론만으로, 좋은 말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실습이라는 걸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동안 이 스위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고 안 될 생각만 가득 찰 때, 그때 이거를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생각을 일부러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스위시, 휙, 휙, 볼펜 딸깍, 이런 거 여러분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바로 전환을 해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걸 1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떠올리고 스위시하고 좋은 생각, 내가 싫어하는 사람 떠올리고 스위시하고 다시 좋은 생각.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쓸데없는 거구나, 에너지 낭비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전환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한두 번 한다고 달라지진 않지만, 이걸 일상에서 매일매일 한다면,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나를 사랑하는 생각, 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산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동안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실컷 휙 하셨나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생각의 주인이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셨나요? 이거 여러분 일상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쉽고 빠르게 재밌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알아차렸으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원하는 생각을 많이 양적으로 때려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내면 언어 일기입니다. 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있을 법한 나의 가장 베스트 버전, 가장 이상적인 나의 하루를 바로 지금 이 현실, 이 순간으로 데리고 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래 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 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일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거는 결국 내가 겪게 될 일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과거 시제, 나는 뭐 하와이에서 서핑을 했다, 1000억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다 라는 식으로 일기를 쭉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챌린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는 이 잠재의식 트레이닝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공지가 뜰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 공지방에 들어가시고, 또 강의 듣는 거는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영감 수업에서 하는 이 훈련들도 같이 해보고 나중에 챌린지가 열리면 또 그것도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내면 언어 일기를 항상 해야 하는 이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에 내면 언어 일기를 쓰면서 원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생각이 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학원이든 시각화든 어떤 노력이든 결국엔 이 나라는 정체성 또는 자아상을 바꿔야만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행동만 바꾸고 습관을 바꾼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결국 내가 바라는 삶의 형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것에 되게 좋은 방법이 이 원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는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국 나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던 대로 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생각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주민등록증 또는 아이디 카드처럼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뇌가 필터링 해주는 40가지 이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삶에 맞는 구성 요소로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스위치. 그 다음에는 내면 언어 일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베스트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일상을 지금부터 오늘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열심히 적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심플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뇌, 이 생각을 남한테 그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직접 그 생각의 주인이 되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스위치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어떤 한 가지 생각을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생각, 일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삶에게 원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로 채우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알아차리세요. 그때 바로 스위치를 하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 사고, 생각, 마음들이 마냥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회다. 이때 내가 원하는 생각, 나에게 좋은 생각을 품어야지.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시기 위해서 내면 언어 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내 뇌를 가스라이팅 해버리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게 내 삶이야. 이게 나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영감 수업 채널 들어오셔서 틀어놓고 실습하시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 내 뇌고 내 생각인데 왜 내 멋대로 안 되냐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는 훈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스위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